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내세를 위해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불교에서는 윤회를 통한 해탈을,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믿음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임사체험과 환생에 관한 놀라운 사례들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 영원한 미스터리에 한 발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경계에서 죽음이 정말로 모든 것의 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의 문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임사체험 연구는 1892년 유럽의 지질학자 알베르트 하임이 등산 중 사고를 당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75년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디 박사는 1965년 한 의사가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처음 접한 뒤 10여 년간 사후 세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언론에 그의 연구가 소개되면서 150여 건의 임사체험 사례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체험자들이 종교, 사회, 교육 등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공통된 이야기들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뉴욕대 랑곤 헬스의 샘파니아 박사팀이 미국, 영국, 불가리아의 25개 병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던 환자 567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53명이 소생했고, 이 중 28명이 소생술 과정에서 기억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1명의 환자가 심폐소생술 중에도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그중 6명이 완전한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파니아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저와 같은 의사들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서도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들의 의식은 고조되고 더욱 생생해지며 생각은 더욱 예리하고 명확해집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몬드 무디, 마이클 세이봄, 케네스 링, 브루스 그레이슨 등의 연구자들이 분류한 임사체험의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체이탈 체험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의료진이나 가족들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수술 중 전신마취 상태나 심박 정지 시의 체험자는 천장에 떠올라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신체를 내려다보거나 수술실 옆에서 수술 중인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마이클 세이봄의 연구에서는 임사 체험자들이 체외이탈 중에 관찰한 치료실의 소생, 장면 묘사가 전문의의 진료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치료자가 실시한 시술의 자세한 내용, 미터 계기의 바늘 수치, 도구의 색깔과 형태, 심지어 물리적 시야에 들어가지 않았던 물품까지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터널 통과 어둠 속을 지나 빛이 나는 터널로 이동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 터널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통로로 해석되곤 하며 체험자들은 이 과정에서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밝은 존재와의 만남, 따뜻한 에너지 혹은 사망한 가족, 신적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무디 박사가 빛의 존재라고 명명한 이 현상은 임사 체험뿐만 아니라 임종을 맞이한 사람에게도 일정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칼리스 오시스와 엘렌드루 헤럴드슨이 1959년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환자 35,540명 가운데 1,318명이 죽음 직전에 어떤 인물의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생애 회고, 자신의 일생을 빠르게 되돌아보는 파노라마적 체험을 합니다. 2025년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임사 체험자들은 잊었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보여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까지도 생생하게 체험한다고 보고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선택 또는 지시인데 일부는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듣고 육체로 돌아옵니다. 이 단계에서 체험자들은 돌아갈지 머물지를 선택하거나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검증된 놀라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1984년 미국에서 일어난 마리아의 신발 사건입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마리아는 유체이탈 상태에서 병원 3층 테라스 위에 테니스 신발을 목격했습니다. 임사체험연구협회 공동 창시자인 케네스 링 박사가 수집한 이 사례에서 사회사업가 킴벌리 클럭이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니 정말로 테니스 신발이 있었습니다. 2006년 홍콩의 아니타 무르자니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말기 림프종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그녀는 임사체험 중 죽은 아버지를 만났고 자신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의식을 되찾은 후 그녀의 암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이 사례는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임사체험자 중 한 명인 팸 레이놀즈는 뇌 수술 중 체온을 낮추고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의 대화 내용과 사용된 의료기기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했으며 이는 뇌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흥미롭게도 임사체험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한 공통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환생을 연구한 이안 스티븐슨 그룹이 인도인의 임사체험 45건을 수집한 결과 얌나즈라고 불리는 힌두교의 신이 나타나는 체험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예수나 천사의 모습으로, 불교 문화권에서는 부처나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환각과 임사체험을 구분하는 명확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환각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고 개인차가 크며 마약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각 후에는 불안, 혼란, 정신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사체험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 터널 통과, 빛의 존재, 과거 회상, 고인과의 재회, 돌아오라는 메시지 등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사체험 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영적 관심이 커지며 삶의 태도가 이타적으로 변하는 장기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토니 시클리라는 정형외과 의사는 번개를 맞고 임사체험을 한 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LSD를 젊었을 때 한두 번 사용해 본 적이 있다. 색이 변하거나 청각이 섞이는 기이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것은 정신이 현실을 잃는 방향이었지 절대 진리를 느끼는 경험은 아니었다. 임사체험에서는 나는 내 몸을 벗어나 있었고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를 느꼈다. 이것은 환각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 환생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은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이안 스티븐슨과 그의 제자 짐 터커 교수입니다. 스티븐슨 교수는 40년 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어린이들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단순한 일화 수집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탐문하여 유효한 사례를 2,500건 이상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연구가 과학계에서 인정받아 미국 정신의학학회 학술지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란셋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환생이 존재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학자의 양심을 걸고 환생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했을 정도로 자신의 연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터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평균적으로 출생 후 35개월경에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둘째, 아이들은 전생의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감상적입니다. 말하는 동안 울거나 예전의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6세에서 7세 무렵이 되면 전생의 기억이 흐려집니다. 이는 학교에 다니며 현재 생활에서 다양한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시리아 시골에 사는 4살 어린이 핫산의 이야기입니다. 핫산은 자신이 전생에서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죽인 사람의 이름과 살해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장소를 파보니 실제로 유골이 발견되었고 핫산이 지목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핫산의 머리에 칼자국 같은 붉은 반점이 있었는데 발견된 유골의 두개골에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상처 자국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캠 머런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바라섬에 대한 상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집 구조, 흰색과 갈색 강아지, 숨겨진 비밀 통로까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실제로 바라섬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캠의 설명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캠은 자신이 전생에서 로버트슨이라는 이름이었으며 그 집에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그 집에 살았던 로버트슨이라는 인물이 존재했고 캠이 설명한 세부 사항들이 그 인물의 생활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레바논의 한 소녀 수자는 자신의 전생 어머니의 이름, 세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유언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가 말한 모든 정보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과 일치했으며 그 가족들도 수잔을 만나본 후 그녀가 죽은 가족의 환생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레이닝거는 2세 때부터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항공기에 격추당해 사망한 미 해군 조종사 제임스 휴스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용된 항공기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었고 나토마 베이라는 항공모함의 이름과 전투 상황까지 상세히 기억했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짐 터커 박사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조종사가 존재했고 그의 여동생과 친구들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와 대화한 끝에 모두 그가 제임스 휴스턴의 환생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5살 루크 루엘만은 자신이 전생에서 1993년 시카고 대형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30세 흑인 여성 파멜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크는 그 화재의 구체적인 상황과 파멜라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짐 터커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루크가 말한 모든 세부 사항이 실제 사건과 일치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생 사례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신체적 증거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전생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상처나 질병과 동일한 위치의 반점, 기형 또는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 뒤통수 부분에 긴 흉터 같은 자국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이 전생에서 뇌수술을 받다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그런 수술을 받고 사망한 인물이 존재했고 수술 흉터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이의 손가락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주장하는 전생 인물도 같은 손가락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일치는 환생 이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인도에서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환생한 아동이 가해자를 지목해 체포에 이른 경우들이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법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6살 아이가 자신을 살해한 범인의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시체를 묻은 장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모든 증언이 사실로 밝혀졌고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터커 박사와 연구팀은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 체계적으로 검증합니다. 첫째, 아이들의 진술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둘째, 증언을 전해주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조사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주장하는 전생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역사적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최면 회귀, 기능성 뇌영상 등 다양한 과학적 방법이 동원됩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교수는 통상적인 최면 치료 중 환자들이 전생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현상을 경험했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의 전생 기억을 떠올리는 교차 검증 사례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환생 이론은 주로 인간 중심이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환생 가능성을 열어두는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에서 동물로 또는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환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육도윤의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업에 따라 천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아기계, 지옥계를 돌며 윤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의 환생이라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사망한 후 그 집에 태어난 아이가 우리 집 강아지가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전 반려견의 상처나 특징과 정확히 같은 위치의 반점이나 기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사례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 입양된 강아지가 이전 강아지와 동일한 습관이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강아지가 사망한 후 그 집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가 정확히 같은 다리 부위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이 새끼 강아지는 이전 강아지의 특별한 행동 패턴까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동물의 환생 가능성을 탐구하려면 먼저 동물의 의식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과학 연구들은 많은 동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고래, 코끼리, 침팬지 등은 자아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와 고양이도 복잡한 감정과 기억 능력을 보여줍니다. 만약 의식이 뇌를 넘어서 존재할 수 있다면 동물의 의식도 죽음 후에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환생 가능성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이 전생에서 특정 동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이 전생에서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였다고 주장하며 그 고양이만이 알 수 있는 집안의 숨겨진 장소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이가 전생에서 야생동물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동물의 서식지와 습성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사체험과 환생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지모 보르지긴 박사팀은 생쥐의 심정지 실험을 통해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생쥐 9마리의 뇌에 전극을 이식한 다음 심정지를 유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생쥐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구동친 순간부터 뇌파가 멈추기까지 약 30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뇌의 전반적 활동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저주파 감마 영역의 진동은 오히려 강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죽음을 앞둔 생쥐의 뇌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신경의 발화 패턴이 뇌의 양옆과 뒷부분으로 퍼져나가는 하향적 신호 전달이 각성 상태에 비해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뇌의 활성이 마지막 몇 초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르지긴 박사팀은 이러한 뇌의 과잉 활성이 임사체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소 결핍 상태의 뇌가 왜 이런 급격한 활성을 보이는지, 생쥐의 현상이 인간의 임사체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 및 미국 연구진은 유체이탈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뇌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측두엽과 두정엽의 경계 부위를 자극하는 실험 결과 실험 대상자들이 자기 몸에서 벗어나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위가 자극을 받으면 자기 몸을 제3자의 것으로 인식하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임사체험 중 유체이탈 현상의 뇌과학적 근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유체이탈 체험 연구센터에서는 임사체험이 자각몽의 일종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각몽이란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꾸는 꿈으로 의식이 깨어 있어 꿈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고 깨어난 후에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유체이탈 같은 자각몽을 꾸도록 훈련시킨 결과 대부분이 실제로 그런 체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유체이탈뿐만 아니라 어두운 터널, 밝은 빛, 황홀감 등 전형적인 임사체험 현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과학적 접근 중 하나는 양자역학을 통한 의식과 영혼의 설명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제안한 조화 객관 환원 이론 오키스트레이티드 어브젝티브 러덕션 ORCH-OR 시리에 따르면 의식은 뇌의 미세소관에서 발생하는 양자 현상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뇌 기능이 멈추면 의식을 이루는 양자 정보가 복잡하게 얽혀 우주 공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은 양자 영혼으로 환생이나 임사체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아직 주류 과학계의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생 현상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기억이 어떻게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뇌에 저장된 기억이 물리적 죽음 이후에도 보존되어 다른 뇌로 전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정보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여 이를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식과 기억이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정보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개체의 죽음 후에도 그 정보가 보존되어 다른 개체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보고되는 임사체험 사례들도 전 세계적 패턴과 유사하지만 문화적 배경에 따른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한국 등 동아시아의 불교나 무속신앙, 전통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절대자가 부처나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 삼도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고됩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후 세계관이 임사체험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임사체험의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험자는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 있는 강을 건너 도착한 곳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이미 사망한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넌 아직 여기 들어올 때강이나 문을 넘을 때가 아니니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체험자는 다시 강을 건너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도중 강에 빠지면서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한국의 전통적인 저승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삼도천을 건너 저승에 간다는 전통 믿음이 임사체험의 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환생 연구는 아직 서구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와 무속신앙에서 오래전부터 윤회와 환생을 중요한 교리로 다뤄왔기 때문에 관련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특정 사찰이나 무당의 집을 정확히 찾아가는 아이들, 전생에 수행했던 기억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어린 스님들의 사례 등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한국 임사체험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인구의 4%에서 19% 정도가 임사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모든 과학자가 임사체험과 환생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과학적 설명을 제시합니다. 첫째, 임사체험자들은 실제로는 거의 죽은 상태이지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레건주 포틀랜드의 응급의학과 의사 마크 크리슬립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주장한 몇몇 환자의 뇌파 검사 원본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뇌파가 완전히 정지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뇌파 그래프가 느려지거나 약해지는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바이탈 그래프가 완전히 일직선으로 뻗어버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의 경우 흑소량의 혈류만 남아있어도 뇌전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심장이 정지되어 뇌 혈류가 저하되면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 측두엽과 대뇌 변연계의 발작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환각 현상이 바로 임사체험이라는 설명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든 세포가 진동하게 되는데 어두운 터널과 밝은 빛을 보는 현상도 이 같은 저산소증 증세의 하나로 설명됩니다. 환생에 대해서도 여러 회의적 견해가 제기됩니다. 첫째, 아이들의 진술이 부모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재구성한 것일 가능성입니다. 둘째, 우연의 일치 가능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우연히 맞는 추측을 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조사 과정에서의 확증 편향 가능성입니다. 연구자들이 환생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사체험의 내용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입니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예수나 천사를, 힌두교 문화권에서는 힌두 신들을, 불교 문화권에서는 부처를 만난다고 보고되는 것을 보면 이는 각 문화의 종교적 배경이 뇌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종교적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후에 희성 종교를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 기독교 문화권에서 신의 심판이나 지옥 등의 이미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단순한 문화적 영향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가치관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사랑, 용서,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한 임사체험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임사체험이 일어나기 전 나의 우선순위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맨 위였던 것이 맨 밑이 되었고 맨 밑이었던 것이 맨 위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소중히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사체험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체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인생을 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임사 체험자들의 또 다른 공통된 변화는 영적 관심의 확장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특정 종교에 더 깊이 빠지기보다는 종교를 넘어선 보편적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도였던 임사 체험자가 불교나 힌두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거나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보고됩니다. 이는 임사 체험이 종교적 교리보다는 더 근본적인 영적 진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임사 체험과 환생에 대한 연구와 사례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단순한 소멸이 아닌 전환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호스피스와 임종, 돌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임종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대의 샘파니아 박사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의들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환자를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여전히 들을 능력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사체험과 환생 연구는 교육과 상담 분야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생 기억을 가진 아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종종 현재 가족과 다른 문화나 언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단순히 환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심정지 상태에서 소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사체험 연구의 표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대의 샘파니아 박사는 1960년 심폐소생술이 개발된 이후 수백만 명이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더욱 정밀한 뇌영상 기술과 생체신호 측정 기술의 발전으로 임사체험 현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뇌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임사체험이 일어나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양자역학과 의식 연구의 발전은 임사체험과 환생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화객관 환원 이론과 같은 의식 이론들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뇌 외부에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들도 더욱 체계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컴퓨터 과학의 발전으로 의식과 기억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의식의 연속성과 전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사체험과 환생 연구는 더 이상 한 분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입니다. 의학, 심리학, 신경과학, 물리학, 철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서양의 다른 관점과 방법론을 통합하는 연구가 중요할 것입니다. 서구의 실증적 과학 방법론과 동양의 내성적 탐구 방법을 결합하면 더욱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사체험과 환생 연구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함의와 윤리적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의식의 연속성과 환생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개인의 정체성, 법적 책임, 윤리적 판단 등에 대한 기존 관념들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종교와 철학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적 발견이 기존의 종교적 믿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임사체험과 환생 사례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환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보고되는 유사한 체험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들, 그리고 체험 후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패턴들은 이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비록 과학이 아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의학,
심리학, 신경과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접근하며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연구들은 뇌사 상태에서도 특별한 의식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유물론적 의식관의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식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육체와 분리되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의식 상태의 전환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생 경험의 현재 삶에 대한 영향입니다. 환생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전생 경험과 정서, 심지어 신체적 특징까지도 다음 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단순히 현생의 산물만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영성과 과학의 만남입니다. 비록 과학이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임사 체험과 환생 연구는 물질과 정신, 과학과 영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보편적 인간 경험의 존재입니다.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유사한 체험들이 독립적으로 보고된다는 점은 인간의식의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특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죽음 너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없이 찬란하고 눈부신 삶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가 현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입니다. 무디 박사는 임사 체험 연구가 사랑의 중요성을 확신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샘파니아 박사의 말처럼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무신론자라면 나는 믿기 어려운 사랑과 자비라는 존재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종교나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사랑과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존엄과 경외를 일깨워줍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과학이 완전한 해답을 주기 전까지 이 주제는 믿음, 경험, 탐구라는 세 축 위에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을 탐구하면서도 현재 주어진 삶에서 사랑과 연민,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끝이 아닐 수도 있으며, 사랑과 연민,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야말로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놀라운 사례들과 연구 결과들이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더 나아가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